가족 간 연쇄 감염까지 나온 음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곳곳에서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올해 쌀 수확량이 5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유례 없는 대흉년에 곳곳에서 고심이 깊어갑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수해, 씻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상처를 보듬어줬던 숨은 영웅들의 얼굴을 넉 달 만에 다시 만나봤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완성이나 공공기관 혁신도시 추가 이전 논의로 오송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제공할 땅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에서도 지난주 가족 간 연쇄 감염까지 나온 음성군이 오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합니다. 청주도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되는 등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지역에서도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오는 25일 0시부터 2주 동안 음성 지역의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방문 판매 시설 등 중점 관리 시설 653곳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들 9개 업종은 4제곱미터당 1명꼴로 출입이 제한되는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특히 PC방은 QR코드 기록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종전처럼 이용 가능한데 150제곱미터를 넘는 340여 곳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업주엔 과태료 300만 원이,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이 부과되며 검사와 방역 비용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음성에서만 지난주 확진자가 14명에 이르는 등 한때 자가격리자가 200명이 넘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여러 가지 죄악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지난 주말 확진자 3명이 나온 청주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합니다. 500인 미만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등 청주시청 자체적으로도 송년회와 시무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직원들에게도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 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당 인원은 엄정 문책 조치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수도권 확진자들의 골프장 방문이 잇따름에 따라 골프장 14곳을 주요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확진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주에선 제주 여행을 다녀온 60대가, 진천에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50대가, 충주에선 경기도 확진자와 접촉한 50대가 확진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단양의 모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의 학생과 교직원 38명이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양군에 따르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방과후 교사 방문으로 모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학생 등 38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2명이 오늘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학생과 교사 등 18명이 자가격리 조치된 가운데 해당 학교는 다음 달 3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올해 쌀 수확량이 52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례없는 대흉년을 맞은 농민들도 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미국 처리장들도 비상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미국 처리장. 지난해만 해도 3,200톤에 달했던 벼 수매 물량이 올해는 절반 가까이 떨어진 1,800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벼 수확량이 가뜩이나 크게 준 데다 산지 쌀값마저 치솟으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한 일부 농민들이 출하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벼 가격이 이제 오를 거라는 그 기대심리 때문에 집으로다가 많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절반 정도.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4% 줄어든 350만 7천 톤.
지난 1968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쌀 소비량인 367만 톤보다 16만 3천 톤이나 부족한 겁니다.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충북의 추국 수매도 지금까지 1만 3천여 톤으로 목표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체 수매에 나선 농협들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웃돈을 주고 모자란 벼를 더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급 불안을 이유로 공공비 충미를 방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쌀값이 떨어지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에서 비축수매를 방출을 한다고 하는데 수매가 단가를 더 올려서 수매를 한다고 하면 농협 입장에서는 경영이 어렵지 않을까.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쌀 수확량이 30% 정도 줄어 농가 피해가 큰 상황에서 정부 양곡까지 풀리면 농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떨어지면 농민들은 수확량 감소지 쌀값 또 돈 못 받지 이거 이중일이다 고통받게 생겼어요. 유례를 찾기 힘든 대흉년의 쌀값은 치솟으며 추수가 끝난 들녘에 고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도 모자라 630여 가구의 보금자리를 앗아갔던 지난 여름 기록적인 수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지만 수재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 건 내일처럼 나서준 봉사자들이었는데요. 넉 달 만에 한자리에 모인 그때 그 영웅들을 정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쉴 새 없이 퍼붓는 비에 속절없이 당한 충북. 수많은 충북의 거의 절반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만들어 약 2,5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도민 1,980여 명은 집을 잃거나 떠나 있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구조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등 무려 12명이 숨지고 지금까지 찾지 못한 충주 70대 실종자까지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지역에 용기를 불어넣은 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27만여 점의 구호 물품과 3만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광고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이웃 유종현 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 씨는 실종자가 속출하던 충주에서 순환구조 전문 의용소방대 동료들과 함께 17일 동안 보트 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찜통더위에 화상을 입고 거센 물살과 싸우느라 자신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단 한 명이라도 구하자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안 보는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부유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지역 건설업체도 수재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한창이라 중장비 한 대가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수해 복구를 위해 굴착기 석 대와 덤프트럭, 인력까지 지원했습니다.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어렵거나 좋을 때 함께 한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한테 다시 환원된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코로나19의 위협에도 장병들을 이끌고 수해 지역 곳곳을 누빈 군부대 장교와 빠른 대처로 주민 피해를 막은 마을 이장, 그리고 봉사단체 회원들까지 충주와 제천에서만 수해 복구로 유공 표창을 받은 이들이 90여 명에 달합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봉사에 뛰어들었던 모두를 대신해 받은 것뿐이라는 이들의 생각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는 분명히 그 지역에 투입이 될 거고요. 그만한 역량과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작은 장비들 지원을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정부 행정기능이 집중된 세종역 오송에도 최근까지 10년 동안 정부기관 입주가 이어지며 또 하나의 행정타운이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나 혁신도시 시즌2 논의로 오송 몸값이 덩달아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당장 더 내줄 땅이 없다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KTX 오송역을 끼고 펼쳐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바이오폴리스. 연면적 12,000제곱미터 규모의 환경부 직속기구 화학물질안전원이 이달 초에 문을 열었습니다.
2014년 조직 신설 이후 대전에서 임시 청사 생활을 마치고 기관 전체가 통째로 넘어왔습니다.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은 물론 전국적 접근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중앙 부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천안, 오송을 이렇게 후보로 선정을 했고 기재부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 질병관리청의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도 지난달 말 별도의 청사 신축을 마무리하며 인체자원은행이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등 국립보건연구원의 기존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을 확장했습니다. 현재 오송에 들어선 정부 조직이나 국책 출연기관은 모두 30개 안팎,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등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기관 이전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시즌2 등의 논의로 타 정부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더해지고 있지만 더 내줄 땅이 당장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송에 입주하려는 연구기관들이 오송에 땅이 없는 걸 알면서도 혹시 포기나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이 있으면 다 자기들한테 연락 달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오송 1, 2 산단과 맞붙어 6.75제곱킬로미터 규모로 구상 중인 오송 제3국가산단은 최근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완성되려면 적어도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의 올해 겨울 날씨는 비교적 따뜻했던 지난해보다 춥고 기온 변화가 클 전망입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12월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1월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큰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2월은 일시적인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별장 청남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수반 동상과 역사기록화 전시회를 오는 25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이승만, 박은식, 김구 등 임시정부 행정수반 8명의 동상 사진과 역사기록화 복제본이 소개되고 홍보 영상도 상영됩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충북의 폐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의 폐교 역사 자료들을 정리한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는 학교의 발자취와 졸업생 내역, 생활기록부 등 15,000여 건의 사진과 232건의 동영상, 572건의 문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1982년 이후 모두 253곳이 폐교됐습니다. 진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한 통으로 방문자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안전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관을 출입할 때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방문자의 연락처와 방문 일시가 4주간 자동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진천군은 군 청사와 70여 개 산하기관에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했고 통화 비용은 수신자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오송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벤처캐피털 매칭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오송 입주기업과 벤처캐피털 투자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들의 기술 소개와 질의응답, 1:1 투자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들의 투자 유치 지원과 성장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옥천군이 2021년도 군민 행복 일자리 사업에 186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자료 전산화, 장애인 도우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등 129개 사업입니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만 18세 이상 옥천 군민 중 희망자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증평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증평군은 직원들의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군의 식당과도 협약을 맺어
개인 텀블러로 커피를 사면 10잔당 1잔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단체 연합회들과 협약을 통해 주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